미국의 도시 하트퍼드의 중심가에 있는 초대형 광장. 수많은 인파 사이로 미국의 공군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미군들이 총을 돌리며 현란한 의장대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의장대 대열의 중앙에 있던 한 미국 군인이 총을 손에 쥔 채로 그대로 기절해버리더니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부르르 떠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수많은 인파는 당황하고 주위 동료들까지 당황해 의장대 공연이 중단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뛰어오더니 땅에 떨어진 총을 줍고는 쓰러진 군인의 제복을 벗긴 뒤 자신이 갈아입는 황당한 행동을 보이고 마는데요. 과연 의장대 공연 중 쓰러진 군인과 이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도시 중 하나인 하트퍼드라는 다소 한적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 칼리슨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일반적인 군인들이 실시하는 작전훈련이나 수송기와 관련된 임무가 아닌 전문 의장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육해 공군을 통틀어 약 0.5%가량의 선별 인원만이 정식 국방부 소속 의장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0.5%를 뚫어낸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군인을 꿈꿔오던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던 저에게 군인은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특별한 직업이었지만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한 사람으로 인해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적 매력에 처음으로 빠지고 말았죠. 어렸을 때부터 다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저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차량 수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저희 가정은 유일한 아들인 저를 위해 그때 당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은 받을 수도 없는 거액의 용돈을 주시며 생활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항상 늦은 시간 들어오시는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함께 노는 시간을 원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죠. 하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어머님과 고객들을 위해 가게를 장시간 동안 운영해야만 하는 아버지로서는 이러한 저희 투정에 부모님이라고 모두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언제나 저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보다는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일하시고는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이러한 부모님이라는 존재의 고충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막 7살이었던 저로서는 저녁 8시가 넘어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불 꺼진 조용한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정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만 받았을 뿐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하는 노력도 다 저를 위해 노력하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놀 때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놀던 주위 친구들이 각자의 부모님께서 직접 찾아와 데려가는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그 아이들을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둘 중 하나는 일을 줄이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저의 인격 형성 과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을 하고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다소 강압적인 모습마저 보이시더군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 지친 어머니께서는 결국 아버지와 갈라서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회사를 그만두신 어머니와 함께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죠. 그동안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어머니께서는 특이하게도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참 많이도 가셨습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한국 여행만 이렇게 많이 가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일 때문에 여행해보고 출장도 가보았지만 한국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도시 자체가 깔끔하며 살기 좋은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이어나가셨죠. 11살의 나이에 저는 무려 한국 여행을 20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여행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면서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한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만 지내던 시간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 여행을 시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한국의 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한국 군인의 옷을 입은 다소 늙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가 한국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40대가 넘은 나이로 보였던 그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주 잠깐만 군복을 입고 온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이제 막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년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라며 자신의 소개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저는 미국인 어머니와 그 한국인 군인 장교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저와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모습과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 또한 그를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갈 때마다 종종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며 그를 5번 정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와 그 아저씨를 앞에 두고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면서 뜬금없이 저에게 이 한국인 아저씨를 이제 아빠라고 생각하라는 다소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군인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고 항상 저에게 남자다움의 중요성과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탓인지 한국인 양아버지를 굉장히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약 1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한국인 양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가 사는 하트퍼드로 완전히 정착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없던 이혼 가정에서 이제는 한국인 양아버지가 있는 새로운 가정의 아들로 변화하게 되었죠. 한국인 양아버지는 한국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군대 생활을 해오신 탓인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고 또 그동안 아버지라는 존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저에게 군대에서 배우셨던 체력 단련 시간과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점점 한국인 양아버지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군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군대 생활을 종종 말씀해 주시던 한국인 양아버지는 어느 날 저한테 비밀이 있다면서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 궁금해서 바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말을 안 해주시더군요. 어쨌든 비록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직접 겪은 한국인 양아버지의 군대 생활과 전문 직업군인으로 살아오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저는 그렇다면 나도 미국에서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딱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던 저를 보신 한국인 양아버지는 강한 의지와 인내심만 있다면 미국의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어떠냐고 저에게 조언해 주셨고 만약 군인을 하겠다면 남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조언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총을 돌리는 공연을 하고 있던 미국 공군의 의장대 군인들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머리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국 공군의 의장대가 되기 위한 각종 자격증과 시험들에 하나둘씩 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체력만 많이 보지 않을 뿐 특수부대원보다 더욱 어려운 0.5%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공군 의장대가 될 수 있었지만 저는 화려하게 총을 돌리고 각진 그들의 모습에 아주 단순하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4살의 늦은 나이에 저는 최종적으로 미국 공군 의장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하고 처음 1년 동안 저는 그저 총을 오래 들고 있기만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저 처음 잡아본 장총에 팔이 후들거리며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였죠. 심지어 의장대는 저 혼자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과의 단합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숨소리까지 맞춰야만 되는 미친 듯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 의장대에 적응하는 동안 저는 오랜 기간군 생활을 하셨던 한국인 양아버지에게 매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 연습하는 저를 보고는 그래도 옆에서 한 명이라도 동료가 있는 느낌이 들어야 더 실전처럼 훈련이 될 거라면서 저와 함께 똑같이 총 돌리기 연습을 하시던 한국인 양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이제는 군인을 그만두셨지만 정말 군인 정신 그 자체셨죠. 그리고 의장대에 합격한 후 첫 공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기들과 함께 기지 내부에서 숙식을 하며 온종일 연습을 했고 고위급 관계자들 쫓아온다는 국제의장대 대회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대 공연이 시작되던 날 아침 저는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통증과 무언가 전혀 힘이 나지 않고 축 처지는 증상에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인원들을 구성해 모든 배열을 맞추고 단체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 혼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는 공연까지 강행군을 하게 되었죠.
고위급 관계자들이 차례차례 저희 부대 의장대 앞 의자에 앉게 되었고, 두 번째 줄에 서 있던 저는 1분이라도 빨리 공연을 끝내고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미친 듯이 흘렀지만 이미 시작된 공연 중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죠. 무사히 첫 번째 대열 임무를 완수하고 두 번째 대열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공중으로 총을 던져 돌리는 동작을 시도하던 중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약속된 동작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이 실수였기에 이미 그 순간 저 하나 때문에 그 의장대 공연은 종료된 것이었죠. 주위 모든 것들이 울렁이듯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나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저에게 소리치는 것이 들리기도 했으나 너무 어지러워서 총까지 놓친 채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이상 증세 때문에 약 5분의 공연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그 시간 동안 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달의 의장대 첫 공연은 실패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저와 동료에게 달려오더니 무언가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가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제 동료가 뜬금없이 저의 제복을 벗기고 그 한국인 남성에게 입힌 뒤 의장대 총까지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사이 공연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시작된 공연에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저의 제복을 대신 입고 총을 가져간 그 한국인 남성은 제가 연습한 모든 동작을 제 동료들 사이에서 완벽히 수행해냈고 주위 동료와 모든 동작이 100%는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순간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죠. 그 한국인은 공연이 끝난 뒤 저에게 달려왔고 자신이 한국에서 의장대로 전역한 한국 군인이었기에 어느 정도 대열의 동작 순서만 빠르게 외운 뒤 주위 동료가 작게 말해주는 다음 동작에 맞춰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대체 처음 보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그는 자신 또한 몸이 좋지 못해 한국에서의 의장대 공연 중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공연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도움으로 공연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용기를 냈다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희 제복을 완전한 일반인이 입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그때 당시 저희 부대 의장대 책임 간부마저 이 한국인의 말을 듣고는 공연을 무사히 끝내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해 약 10분의 시간 동안 대열의 순서를 알려주고 저희 제복마저 입힌 것이었죠. 다소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끝마친 공연의 고위급 관계자분들도 매우 만족하셨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의장대 인원들은 전부 이런 미칠 듯한 감각과 습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매우 놀라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한국인 양아버지가 의장대 대기실에 들어오시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시다가 저의 옆에 있던 그 한국인 남성을 보더니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한국인 남성도 마찬가지였죠. 알고 봤더니 아주 오래전 저한테 비밀을 말해줄 것이 있다던 한국인 양아버지의 비밀은 바로 한국에 자신의 친아들이 있다는 비밀이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저희 제복을 입고 의장대 공연을 대신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한 그 한국인 남성은 저와 한국인 양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 지내던 중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집의 모든 문서 자료를 찾아보던 그 한국인 친구는 친아버지가 미국으로 완전히 정착했다는 정보와 어떤 도시에 있는지까지 정도만 돈을 주고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트퍼드에 친아버지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그저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돌아다니던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의 의장대 시절이 떠올라 아주 우연하게도 저희 의장대 공연을 보고 옛 향수에 젖어 공연을 계속 관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믿기 힘든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세상이 참 좁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사건으로부터 약 3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군 의장대로 활약하고 있지만 저의 인생은 그날 이후 참 많이 변했죠. 근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 친구와 저희 한국인 양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은 하트퍼드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회의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 또한 그 친구와 함께 지내길 원했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 저와 근한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의장대 기부 공연을 미국의 노숙자 쉼터나 대형 공원에서 진행하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종 그날 만약 근한이가 쓰러진 저를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한국에서의 의장대 전역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함께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가족은 약 2년 내로 모든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정착할 또 다른 목표가 있기에 저는 근한이 그리고 한국인 양아버지와 좋은 나라 한국에서 살아갈 바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